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조건문, 반복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정보 처리죠. 사실 정보 처리를 다른 말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반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번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if문하고 반복문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된 코딩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유용한 예제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예제가 있는데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표현식입니다. 그 리스트인데 이 축약을 해서 리스트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그 멤버들을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입력을 손으로 이때까지는 입력을 해주었는데 이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넣어서 포문을 넣어서 자동으로 그 멤버 엘리먼트들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어떤 규칙을 가지는 리스트 내의 엘리먼트들이 규칙을 가지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죠. 그래서 이 함수 구현하는 방법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람다라는 함수와 유사합니다. 근데 익명 함수라고 해서 람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다 쉬운 거니까요.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if문을 쓰고요. if문 다음에 조건이 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문장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고 컨디션 2를 만족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먼트 2를 여기다가 여기 1, 2, 3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컨디션 2를 만족하면 스테이트먼트 2, 그다음에 컨디션 3를 만족하면 스테이트먼트 3를 실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지금 딱 세 가지만 있는데 사실 elif를 통해 가지고 2개 이상의 더 많은 조건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숫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를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입력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표준 입력을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런데 이 input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크기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0보다 큰지,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은지, 그다음에 a가 0하고 같은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지, 그다음에 같은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제가 만약에 2를 넣었다라고 하면, 자,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true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true가 됩니다. 또 마지막에 a를 0으로 입력하게 되면, 자, a가 0보다 같은 것에 같은 조건에 이제 true를 출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구현을 하면 돼요.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이 if 조건식 다음에는 콜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값은 뭐고, 자, a보다 크다 그러면 a는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f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이 복사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를 복사를 해서, 자, a는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작지 않고 같다면, 만약에 마지막에 else 그렇지 않다면, 자, a는 a고 a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주석을 처리를 해주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석은 우리가 단일 라인, 한 라인을 주석 처리하려면 이 샵이지만, 뭐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따옴표 3개를 입력하시면 여러 줄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하면, 자, 이러면 양수고, 또 한 번 더 하면 음수고, 하고, 예,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하면, 자, 0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f문을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 저 리스트, 콜렉션 타입에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1, 2, 3, 4, 5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우리가 대가로 중가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키 1, 그 다음에 1, 키 2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44가 데이터에 있는지, 그죠? 이렇게 있다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4는 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겠죠. 자, 4는 리스트 안에 있죠. 없다면, 그죠? 뭐 4는 리스트에 없습니다. 또는 뭐 리스트 이 4를 우리가 빼고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가 아닌, 예를 들어서 6이다. 6을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리스트 데이터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조건문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리스트 데이터만 쓰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키값이 있느냐 또는 밸류가 있느냐 할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키 1이 딕셔너리 데이터에 있으면 이 1은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딕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처리가 되겠죠. 자, 키워는 딕셔너리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value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value. 그러면 value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if 1 in dict data에 values를 하고 여기에 print 1은 딕셔너리에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value가 안이 있나?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조건물을 넣어주면 있다 없다 값이 자, 값이 딕셔너리에 없습니다. 여기도 뭐 키가 해보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있다 없다 그죠? 여기도 키 값을 만약에 우리가 없는 4 이렇게 해버리면 키가 없다고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리스트에서 if문을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다 했죠, 그죠? 딕셔너리가 키에 있는지 딕셔너리에서 키가 있는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썼다. 이거를 이거는 리스트네요. 리스트에서 딕셔너리네. 키 값을 확인하는 예제는 이거였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좀 넣겠습니다. 이거는 밸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이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for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for문은 정해진 반복의 횟수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while문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이 반복을 벗어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for문의 경우는 이 어떤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이 콜렉션 타입이에요. 결국은 콜렉션 타입과 문자열을 대상으로 이터레이션 반복을 할 때 우리가 for문을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특정 숫자만큼 반복을 할 때 우리가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횟수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횟수만큼 이 문장을 실행해 달라는 거죠. 이것도 이 조건에 맞으면 이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문에서 자주 쓰이는 range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ange 함수는요,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쭉 help 문서를 좀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help하고 여기에 우리가 쓰는 함수명을 넣으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뭔가 하면 객체를 리턴한대요. 객체. 어떤 객체인가 하면 연속된 정수를 생성하는 객체를 리턴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자, 시작부터 끝까지 스텝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range하고 ij라고 하면 i부터 j-1까지 숫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range 함수를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for문에서 주로 이 range 함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for
데이터 in range 자 10 이렇게 해버리면 자 10 해보면 이 디폴트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0부터 10 마이너스 1 그죠? end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j 마이너스 1까지 그죠? ij인데 i부터 시작해서 j 마이너스 1번까지 숫자를 정수를 생성해낸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FM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0부터 10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죠? 아유, 출력을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똑같죠? 이렇게 0부터 10까지 숫자를 생성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0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경우인데 나는 이것을 2개씩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0부터 10 하고 2개씩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자 0부터 시작해서 2개씩 그죠? 2, 4, 6, 8 이렇게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포문에서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주로 리스트 그 다음에 콜렉션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인데요. 그러면 이 포문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6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for 데이터 in list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for each예요. 자, 리스트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됐죠. 각각의 리스트 변수 안에 있는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뭐 연산을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제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딕셔너리 데이터에 대해서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적 지난 데이터 타입에서 다뤘던 예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for data in dict data라고 하면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어떤 게 나왔죠? 여기서는 키 값이 나왔습니다. 그죠? 키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포문에서 이제 키 밸류를 따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자 보면은 키 밸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for 키 밸류 그다음에 in dict data의 items 아이템을 다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key 처리를 하면 키와 밸류를 다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쉽죠? 자, 그래서 포문의 경우에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개수만큼 반복할 때 우리가 포문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정 개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미 리스트라든가 tuple,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은 엘리먼트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이거 이외에도 문자열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의 횟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이 쓴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리스트하고
레인지 리스트와 또 딕셔너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말인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리스트하고 for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리스트의 멤버들을 이 for를 통해서 생성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짝수 멤버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짝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데이터를 만드는데 range에서 0부터 10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2로 나눠서 0이 되면 그죠? 자, even 멤버에 append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포문, 반복문과 조건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짝수를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even 멤버라고 해주면 자, 짝수, 그죠? 짝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자, even 멤버를 자,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자, x 곱하기 2 뭐에 대해서 for x in range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 이것을 실행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x 이렇게 버리면 자, 0부터 4까지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이 값 x에 대해서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분 이분 멤버. 자, 이분 멤버 하면 되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 0, 1, 2, 3, 4에 곱하기 2 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는 지금 저는 뭐 5개의 멤버를 가지는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여기에다가 우리는 엄청난 큰 개수의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 리스트의 밸류를 패턴을 가지는 규칙을 가지는 값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2번 이중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중 포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2개의 값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숫자 num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 2, 3, 4에 그리고 fruit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의 프루트를 만들어 볼게요. fruits 그다음에 peaches 그다음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2개의 리스트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지?
머지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리스트가 생기고요. 자, 이 투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 우리가 for, 자, number n in number list. 자, 넘버 리스트에 있는 n에 대해서, 그리고 띄우고 for fruit, 어디에 있는 fruit 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자, 이러면 이 두 가지의 변수가 값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투풀 형식으로 n과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머지라는 것을 실행을 해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자, 1 애플, 1 peaches. 그죠? 왜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fruit에서 f의 첫 번째 단어가 p인 경우에만 가져와라.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 조건에서 넣는 이 두 가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것만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루프를 이중 for 룹을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다룰 때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더 다른 예제를 한번 또 실용적인 예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자, 이거는 네스티드 리스트, 중첩 리스트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값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all data, 이 기존의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엘리먼트를 가지도록 하려면, 자, x for x in data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기존의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 네 개 값을 all data 리스트의 멤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첫 번째 값만 리스트에 멤버로 놓고 싶다. X 데이터만. 그러면은 X in 데이터, 그죠? 데이터에 있는 모든 멤버의 중에서 X 값 중에 첫 번째 멤버만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1, 2, 3, 4만 들어가게 되고요. 자, Y 데이터만 넣고 싶으면 뭐 그죠? X의 첫 번째 멤버만 우리가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값만 그죠?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while문입니다. while문의 기본 형식은요, while 조건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가 뭐 5다, 5번이다 했을 때, 자, while 조건입니다. 조건이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반복을 해라. 그죠? 어떻게? 데이터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자, 언제까지 데이터가 하나씩 감소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돌 때마다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자, 5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하나를 감소시킵니다. 4가 되고요. 4는 0보다 크죠. 출력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while 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밑에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블록 while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while 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while 문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좀 더 하나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또 그다음에 while 문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 빠져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문하고 우리 continue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데이터는 오고, 그 다음에 while 이 데이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단 만약에 데이터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데이터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감소를 시키고,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하고요. 또는 데이터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2라면은 break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반복문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아니라면 그냥 바로 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줄게요. print break continue 그 다음에 continue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경우에는 2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그냥 위로 올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결과를 볼까요? 그죠? 자, 5로 시작해서 2가 아니니까, 그죠? 2가 아니니까, 자, continue 하고 올라가고, 4는 2가 아니니까, continue 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하고, 3인데 그 다음에 1을 빼니까 2죠. 자, 2가 되니까 이 조건에 만족해서 이것을 출력하고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입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자, while문의 경우에 우리가 좀 전에 그 if문을 통해 가지고 음수, 양수 구하는 예제를 우리가 좀 해봤잖아요. 그죠? 이 예제를 한번. 근데 이 예제의 한계가 뭔가 하면 이 예제는 한 번 실행하면 끝이 납니다. 네, 한 번 실행하면 끝이에요. 한 번밖에 실행 못해요. 그죠? 이렇게 한 번밖에 실행 못합니다. 1. 그럼 내가 또 실행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실행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실행하려면 계속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while문 중에서도 무한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는 뭔가 하면 항상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while 항상 반복해라. 조건이 없어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해서 값을 받아서 값을 비교한 다음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 하면 양수고, 자, 마이너스 1 하면 음수고, 그죠? 그다음에 0 하면 0인데,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임의로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배운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브레이크. 이 반복을 무한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반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99이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99를 넣으면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실행해 볼게요. 자, 1 양수 마이너스 1 음수 0 0 5 88 양수. 근데 여기서 내가 99를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지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코드 블록인데요. 호출할 때만 실행되는 이 코드 블록인데 기능의 한 단위입니다. 기능의 한 단위예요. 자,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호출을 하고, 그 특정 기능이 필요해서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값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함수의 이제 기본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수명을 우리가 sum이다 이렇게 합계를 더해주는, 덧셈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sum이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뒤에 파라미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함수 바디에서 이걸 처리를 해주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return하고 x 플러스 y 두 개의 파라미터 데이터를 받아서 리턴 해주는 이런 형식이 기본적인 폼입니다. 형식입니다. 이것이. 네.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sum x 플러스 y 한 다음에 이 s에 저장한 다음에 s를 리턴해야 되고, 뭐 그건 뭐 편하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sum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 거죠. 1, 2, 3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편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4, 5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놓은 함수를 반복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중에서도 지금 이 예제의 경우는, 자, 이 함수는 하나의 값만 리턴을 하는데요. 이 함수가 파이썬에서는 이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별도의,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워보면, 다른 자바나 C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근데 이 파이썬의 경우는 여기다 데이터 타입을 따로 안 적어줘도 돼요. 편리하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리턴 펑션 해가지고 x 하나의 값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return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커마로 해서 이 세 개의 값이 호출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a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전달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x1, x2, x3 하고는 세 개의 값이 날라오니까 멀티 리턴 펑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0을 던져줍니다. 하고 프린트 x1, x2, x3를 출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멀티 리턴 펑션에서 세 개의 값을 이렇게 돌려주고 그것을 출력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썬에 기본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파라미터는 이 함수 영역에 우리가 디폴트 넘어가는 이 변수의 값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define 하고 print name 그러면 name이 넘어야 되겠죠? 자, print 그러면 print 이렇게 하면 name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프린트하고 하면 자, 한 번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카운트 횟수만큼 이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카운트라는 좀 변수를 넘겨서 자 여기다가 뭐 5번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함수 내에서는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그죠?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자, 레인지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이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 i,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5번 출력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이 5번을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반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파라미터 값에 기본 값을 디폴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김이라고만 이름만 넣어도 기본적으로 3번은 반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사실은 이거 오버로딩 개념인데 자 이렇게 그죠? 저는 프린트 네임의 함수에 반복 횟수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이 프린트 네임에 있는 기본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반복문을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에서 디폴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뮤터블하고 이 함수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값이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넘겼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의 값을 우리가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뮤터블 펑션 해가지고 int x와 리스트 y를 한번 이 함수로 전달을 하고 그죠? 자, int x에는 int x 플러스 하나를 더 증가시켜 주고요. 자, 리스트 y에는 그죠? y에는 우리가 하나 값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값을 한번 호출해서 자, 뮤터블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x는 1,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우리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x는 1. 자,
리스트 L은 리스트는 변수의 값이 변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것을 변수로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x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x 그다음에 리스트는 리스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변수 x를 이 함수로 전달을 하고요. 자, 이 리스트를 이 함수에 전달을 합니다. 두 개 다 전달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x 값은 함수에서 증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의 변수에 남아있는 값 그대로 남아있고 자, 이 리스트 값은 그죠? 리스트 값은 자 함수에서 추가한 그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르죠. 즉 이거는 이제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좀 알면은 이야기가 쉬운데 이 콜렉션 타입의 경우는 콜 바이 레퍼런스 주소를 함수로 넘기는 것이 되고 자 단순 싱글 밸류 같은 경우는 인티저형 같은 값의 경우는 변수의 경우는 이 값만 넘기는 복사를 해서 값만 넘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터블 하냐, 이 뮤터블 하냐 했을 때 이 리스트 타입은 뮤터블 하고 그죠? 인티저 타입은 임뮤터블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람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람다는 이 익명 함수입니다. 자, 익명 함수는 뭐냐? 익명 함수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름을 정하는데 이 람다는요. 이름이 없지만 함수 기능을 하는 것을 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뭐 이렇게 df 그다음에 add nm 하고 n 플러스 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add 10, 20 이제 30이 나오는 이런 식인데 자, 이 람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람다 이게 헷갈리는데 람다하고 n, m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자 그러면 값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지만 이 블럭이 실행이 된 겁니다.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이 연산을 실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이렇게 둬버리면 재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 변수의 이 람다를 변수로 할당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 자, 그래서 람다 add 람다 자, 람다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개 파라미터를 더해주는 이런 그죠? 이런 익명 함수를 이제 우리가 변수에 할당을 하고 이제 이 변수에다가 람다 add 하고 자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 람다에 대해서
definition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지 않았지만 마치 함수처럼 사용하고 있죠. 변수만 가지고도 변수를 함수명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는 definition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함수라는 거 쓸 때 f는 람다 하고 x를 받아서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fx죠. fx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f 함수 이름은 변수 이명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람다 x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한번 우리가 range 3 그래서 print f i 형식으로 출력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0일 때는 3, 1일 때는 4, 그죠? 2일 때는 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람다를 통해서 함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익명 함수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파라미터를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는 람다 xy 해서 xy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만들면 되겠죠. x 곱하기 y 플러스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print f 자 100, 20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개 이상의 파라미터도 처리가 되는 것 확인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람다에서는 이렇게 직접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에 우리가 자 F1이라고 하고요. F1. 자, F2는 람다 x 뭐 y라고 해놓고 그다가 헬로라는 함수를 우리가 함수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print f2 1, 2 두 개 의미의 값을 넣어줘. 이렇게 하면 헬로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람다 f2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재밌는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익명이 아니고 우리는 익명 함수가 아닌 definition 기존의 정식 함수를 2개 만들고요.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고 이제 파라미터가 없죠. 그 다음에 람다 테스트라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근데 얘는 값을 2개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input 1은 x고 2는 y가 되는 이런 이제 함수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아주 그냥 테스트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x는 100, y는 뭐 200이라고 이제 우리가 넣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람다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람다를 fx는 자 람다 ab 2개의 값을 받는데 그런데 테스트 람다
테스트라는 함수에 자, x와 y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fxab를 넣었을 때, 자, ab를 넣었을 때 xy를 전달해서 처리를 하겠고요. 자, fy는 다 ab 뭐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print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fx에서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해 주고 fy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10, 2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값을 fx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람다 테스트를 출력을 해주고, 자, 여기는 두 개의 값을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즉, 좀 전에 람다에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함수를 넣어서 호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제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익명함수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자, 람다 함수를 이제 익명함수로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definition 자, my function에 자, 파라미터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함수에서 람다를 리턴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람다 익명함수를 이제 a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 지금 함수 내에서 람다를 리턴한다. 되셨죠? 그럼 내가 만약에 i 더블러 해놓고 펑션 2 그럼 두 배를 곱해서 리턴하는 람다가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3배를 리턴하는 람다 함수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자, my 더블러 이렇게 돼 버리면 2배가 리턴이 되고요. my 트리플러 하면 3배가 되겠죠. 이렇게. 2배, 3배. 한번 보세요. 함수 안에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익명함수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실습 예제 한번 쭉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그다음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 그다음에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